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홍성화 교수입니다. 먼저 코비드19 상황하에 선언의 가치 재인식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적 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진호연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진호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진호현 교수입니다. 금번 한국해사법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선언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비드-19 상황하에 선언의 가치 재인식과 선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적 재현입니다.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제 1장에서는 그 뉴노멀 시대의 선언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 2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언에 대한 어떤 직업의식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에서는 한국선언, 그 다음에 한국선언과 관련된 주변 종사자분들에 대한 그 인권의식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에서는 선언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부인데요. 선언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빔코의 맨파워라는 이 저널에서 소개된 그 자료인데요.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그 사관, 그 오피서들에 대한 그 부족분이 약 한 16,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미래 예측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2025년도에는 14만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선언 양성 측면, 특히 이 사관 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언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적 자본주의 문명은 총 4개의 기둥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산업의 지구화, 가치의 금융화, 생활의 도시화, 환경의 시장화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의 지구화 부분입니다. 한국은 뭐 모두 다 잘 알다시피 그 G20 국가 중에 이제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고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두 국가가 어떤 국가가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두 국가가 연동되지 않으면은 재화가 탄생되지 않는다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약 한 4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그런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며, 이런 해운 분야에 특히 이제 선원직이 가장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코비드 상황에서 그 미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그 어떤 가정집에서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마트에 가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공장에서도 그 물품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이 미국도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그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으면은 이 화장지조차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키워커 또는 essential employee라고 이제 칭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transportation workers가 이제 해운 분야에 종사하는 선원이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러한 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언의 어떤 직업 의식을 확인했는데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언에 대한 그 확산에 대한 그 연역적 배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 사태까지 이런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우리 선언법도 역시 그 1990년 8월 1일 그 선언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그 이런 특정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특정 계약의 특정 유무에 따라서 일반 계약과 특정 계약으로 구분을 하였고 그런 계약 기간도 명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개정 이후에는 어떤 고용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 역시 이 선언도 역시 그러한 그 육상의 그런 비정규직 확산에 더불어서 함께 이제 비정규직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상선선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앞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제 법적으로 정하는 그 임금 차액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표가 어떤 선사의 특정 선사의 그 임금 타리프를 가져다가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두었고요. 이제 이런 기준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3등 항에서부터 1등 사관까지 이제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어떤 불이익을 받고 금전적인 불이익, 그다음에 정규직은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지를 이제 살펴보니 약 유급 휴가급에서 약 6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고 퇴직금은 3,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한 4,400만 원 정도의 그 임금 차액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임금 차액은 사실은 개인마다 이제 상대적이겠지만 임금이 차익이 크다 적다라는 건 개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런 어떤 그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제 고립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10년 동안 했을 때 차익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비정규직 선원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바가 이제 실업수당 문제였습니다. 실업수당은 사실 그 임금이 아니고 재취업수당으로서 이제 직업을 잃은 사람이 이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받는 국가의 보전적 형태의 그 금전인데 그것을 이제 생계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반 이상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실업수당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사실은 그것을 이제 일부러 남용하는 이런 사태도 또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면은 어떤 이제 노동적인 어떤 교육이 좀 부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가장 주요 쟁점으로 다뤘던 것은 뭐냐면 자발적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육상 근로자는 그 2007년도부터 자발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자발적 비정규직이 탄생하는 것이 해운 분야의 선언에서도 이제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자발적 비정규직이 발생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언제든지 쉴 수 있을 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언의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 조사 방법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그 중점 그룹 조사를 시행하였고요. 그 중점 그룹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응답자 중 그 정규직을 선호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의 반면에 이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정규직이지만 채용 계약은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도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복지 혜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 없다 나왔는데 대부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층 조사 결과 이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취업을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서 선택하는 이유를 젊은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급여는 차이가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고요. 퇴직급여 제도가 이제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육상에서 그 활용하고 있는 그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정립해서 이제 노후에 연금식으로 받는 퇴직급여 보장법을 일부 선사들은 이제 중간 정산을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음으로써 비정규직이 또 양산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심층 조사에 관한 그 선언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의 인식도에 따른 심층 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은 회기사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이제 받고 회기사가 되는데 회기사가 되기까지 전혀 노동관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식별이 됐었습니다. 또한 그 장기 승선보다는 이제 군 대체 복무만을 위해서 승선하는 경우, 혹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 뭐 비정규직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젊은 회계사들, 이런 회계사들의 그 의식의 변화는 결국 기업이 변화를 해야 되고, 결국 기업이 변화한다는 건 산업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산업의 변화는 정책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시사점으로 그 자발적 비정규직이 이제 탄생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러한 젊은 회계사들이 노동관계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언에 비해서 자질이 이제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선언과 이제 경쟁해야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식별이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회계사를 양성하고 이제 직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 승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직업 안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언 법령에서도 직업 안정에 대해서 선언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에 반해서 이제 고노부의 이런 법령이나 제도를 보면은 개별 법률로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어떤 직업 안정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자질 향상, 회계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도 필요하지만 이제 회계사가 되기까지 어떤 노동교육이 부재한 점을 들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국 선언의 인권 의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선박에서의 이제 자살이 있었던 사건인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1등입니다. 항상 1등이고, 또 산업재 자살률은 20년째 1등이고, 또 노인 자살률 1등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살률도 높습니다. 이 독일의 학자 디르갱이라는 사람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자살 촉진 개수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자살 촉진 개수가 뭐냐면은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그 사회적 어떤 긴장의 산물인데 이 학자는 그 사회 현상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몇 명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살 촉진 개수예요. 과거에도 뭐 자살 선박 내에서 자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살이 일어나고 이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외적 요인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다면은 결국 그런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연구 결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선원 인권에 관련된 의식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조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고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관계 중심 사회에서 규칙 중심 사회로 이제 전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그 90년대생 이후에 이 젊은 해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해놓은 규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복종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정했다면 그렇게 지켜야지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이거는 이제 선상뿐만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칙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적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상급 사관이 이런 그 집단적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아무래도 상급자가 이제 선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고립감을 더 느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이제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고 폭력의 심각성과 이제 무관심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폭력은 이제 모든 계층별로 이 조사는 그 선원뿐만이 아니라 육상의 직원들 그다음에 그 교수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유관단체 임직원들까지 다 그 조사를 전폭적으로 했는데 전방위적으로 했는데 계층별로 그 이 언어 폭력은 75%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본선에서는 이제 결국 그 언어 폭력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예.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제 성폭력이나 성추행, 그 다음에 폭행 뭐 이런 것들이 20회 이상 있었다,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그 폭행이나 성폭력, 성추행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지만 이제 작은 퍼센테이지만 이제 20회 이상 그런 폭행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고 답변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폭력이나 폭행이 있었는데 그럼 왜 그 고발하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답변에 답변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자신이 그 피해를 받거나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있었고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선상에서는 그 정도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무관심한 태도고 이 조사하는 조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갈등과 관련된 그 상대방의 관점에 이해심 부족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자기보다 이제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상급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된다고 나왔고 이제 그것은 결국 그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어떤 업무 갈등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은 결국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 뭐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선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그 선원들만 밖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여러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산업계 전체의 인식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선원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해외는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프랑스는 그 초등교육부터 이제 고등교육까지 학교 교육에서 일단은 노동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고등교육 이외에는 시민 교육으로서 또 이렇게 노동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은 특별히 이 노동 인권 교육에 관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정치적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교육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조금 이제 특이한데 필리핀은 헌법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헌법 제 14장 3조 이게 87년이 이제 전면 개정한 개정헌법이라고 하는데 14장 3조에 이제 그 인류의 그다음에 인권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 이제 94년도부터는 이제 교육연구국 산하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재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위법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6조의 인권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의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법률 텍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강행성이 없다 보니 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법이 만들어지고 시범 사업으로서 초등교육 시범 사업으로 그 인권 교육을 시행했으나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 그 인권 연구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물론 이제 법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한 12년 동안 인권 교육을 위한 활동을 이제 추진했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 무산이 되는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왜 그러면 인권 교육을 이제 초등교육부터 중고등교육에 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문제인데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교육이나 인권교육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노동기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기구는 이제 그 MSC 협약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 선내 그 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각국이 이행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소개될 이제 유럽 선박 소유자 협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유럽 선주들에게 이런 선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국제회사기구는 이제 여러 그 시민단체들과 공조를 해서 이런 인권 교육이나 선언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 Civil Rights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그 SRI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독립센터로 설립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선언의 유기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사망 부상, 그다음에 임금과 선박 체포, 그다음에 강도, 그다음에 해양 사고의 선을 공정한 대우, 해적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그 CSR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은 그 SCI라고 하는 시멘스 처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조직 하에 있는 선언 인권 교육 센터고 그 안에는 이제 어떤 그 법률적인 그 변호사를 동원해서 법률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 SOCP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교과서를 만들어서 뭐 섹슈얼 하라스먼트라든지 또 뭐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원들, 그다음에 교수자, 뭐 학생,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서를 제공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도록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HRAS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제 인권 침해 사례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또 선원들에게 또 인권 침해 남용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지협회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사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해상 분야는 해상 분야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은 주로 선원의 권리를 자신이 아는 것 이 위주였어요. 그러면 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안 했느냐, 이들은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건 이미 초등교육부터 중등, 고등교육까지 그런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권 감수성이 이만큼 높아져 있고 다만 자신이 선원으로서 어떤 권리나 이런 지식적 측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결론부입니다. 그 선원 노동 인권 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해운 분야의 종사자 전반에 어떤 인권 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업무 갈등, 뭐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세대 간,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폭력, 특히 또 무관심, 그다음에 차별 및 따돌림, 괴롭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회사도 기업도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 CSR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규격도 있는데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어떤 기업이 뭐 특정 단체에 부류 단체에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특정 국가에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고 경영 자체를 인권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 조직 내의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인권적으로 대하고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업 경영이 인권 경영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선원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의 전체 집단에 걸쳐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학생과 초급 사관은 이런 선원 노동과 관련된 노동 교육이 또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교육기관의 학생, 선원, 그 다음에 선사의 임직원들, 그 다음에 지정교육기관의 교수자분들도 이런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제안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법제적으로 이제 시행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기 방안, 그다음에 중장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선언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선언법 107조가 이제 선언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선언의 복지, 그다음에 교육 훈련, 양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선언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 인권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단기적인 방안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선언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개별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개정 또는 제정을 해서 이런 선언의 어떤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지 문화 확산, 그 다음에 선언의 어떤 직업 안정 제도에 대한 마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우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SK해운
SK해운 연합 노동조합의 박상익 본부장님과 한국해기사협회의 양희복 상무님의 토론과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과 질문을 들은 후 모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해운 연합 노동조합의 박상익 본부장님의 토론과 질문 내용을 사회자가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익 본부장님은 현재 선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내 구성원 간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실태, 그 사례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으로 선내 구성원과 기타 관련자에 대한 강제적인 선내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토론자께서는 선내 인권 교육의 범위, 교육 내용, 교육 시행 기간과 교육 강사 등 요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해기사협회의 양희복 상무님의 토론과 질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복 상무님은 첫째,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기사의 인재상 정립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 둘째, 선원 인권 문제에 대한 노사정학 및 회사사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의 필요성, 셋째, 발표 내용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현재 그 회사 산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필요성, 즉 최근 세월호 이후 선언에 대한 법정형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책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양희복 상무님은 이 질문보다는 발표 내용에 관련해서 이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이신 진호연 교수님께서는 박상익 본부장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상익 본부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교육 강사, 그 다음에 그 적정 교육 시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지금 IBF 기금을 통해서 그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최근 중간 보고까지 이제 끝난 상태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 여러 연구자분들, 또 특히 교육학이라든지 이제 또 인권,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학,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전공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했고,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결론이 전체의 집단,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선언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수자뿐만이 아니라 육상의 그 인사 담당자,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선원도 초급 사관, 고급 사관, 이렇게 계층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식별했고, 또 특별히 이제 학생 교육은 뭐 필요하다면은 이제 15차시, 이제 대학의 이제 과정이 15차시인데 15차시 과정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현직에 계신 선원분들은 이제 6차시에서 5차시, 그다음에
교강사분들도 약 5차 시에 대해서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궁금하셨던 부분이 이제 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었는데 그 교강사분들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은 인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이 선언직에 대한 이해와 인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노동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불어서 그러한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 주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 예. 그다음에 양희복 상무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노사정 학 전반적인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뭐 법안의 개정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어떤 그 인식의 개선과 함께 또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 법률을 하나 제정을 해서 뭐 선언인권 교육원 같은 이런 기관을 설립을 하고 또 그것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양희복 상무님의 질문인데요. 그 노사정학 전반적인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판단을 했고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교육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이행을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어떤 선진 인권 문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주제와 좀 연관성이 좀 부족함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회자로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선언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협약은 STCW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상익 본부장님께서 보내주신 이 토론문에 보면 선내 갈등 사항들이 사고와 연계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렇다면 결국은 선내의 이런 인권 문제는 결국 또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연결을 저는 또 짓고 싶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아까 같이 뭐 선언 인권 교육에 대한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국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STW 협약상의 교육 내용의 하나로서 선내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IMO의 그 협약상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그런 문서 제안을 하는 것이 또 어떤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홍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이제 STCW나 뭐 ILO의 MLC 협약 두 가지를 큰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선언과 관련된 협약을 일단 노동기구의 협약으로서도 저는 MLC에 이제 담아두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ILO MLC 협약이 이제 STCW 협약에 이제 어떤 조항을 인용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STCW에 담아도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각국마다 이제 선언 인권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그 어떤 갭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출해야 될 것인가가 좀 많은 고민이 되는데, 물론 이제 국제협약은 이제 선언적인 이런 문장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하신 바를 적극 수용해서 한번 저 정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2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회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금으로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KMI와 한국회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자율운항선박과 코비드19라고 하는 대주제로 인하여 많은 기관들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셨고, 한국해운조합, 부산항만공사, 한국성급, 부산항 도선사회에서도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회사법학회는 매년 새로운 주제를 시대의 흐름과 동조하여 주제와 논의와 담론을 발굴하고 이를 학계와 그리고 해운사학계 전반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형식의 많은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